도의회 의장의 사무처 직원 추천 권한을 명시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도의원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려 고성이 오간 가운데 수정안이 대폭 수용됐습니다. 제주도가 10년 만에 추진했던 주민세 인상 조례안이 도의회 심사에서 백지화됐습니다. 롯데 면세점의 교통 대책을 검증하기 위해 관광버스를 투입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면세점 개점 이후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손님 숫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피해를 입은 숲이 방치되면서 환경 훼손과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라진 숲을 되살리기 위한 대체 조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법정 공방까지 벌였던 도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문제를 놓고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의장의 추천권을 명시한 조례안이 마련됐지만 의사당에서는 하루 종일 고성이 오갔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0시에 잡혀있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하지만 구성지 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사전에 우려가 무슨 어떻게 해서 이걸 조례 만드는데 의원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좀 민감한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 오히려 이 조례안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예산 갈등은 있었지만 또 예산 문제도 이제 앞으로 풀어가려고 그러는 것이고 인사 문제도 이제 오히려 더 이상 갈등에 불씨를 남기지 않게 됐다. 그래서 도하고 의회가 윈윈하는 이런 길을 찾아가는 거 아니냐. 심의가 미뤄지자 구성지 의장이 직접 나서 의원들과 면담을 가졌지만 고성과 함께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 등 험한 말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의장님 위원장 방에 가신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어떤 말씀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후 3시간이 넘는 회의와 정회를 거쳐 구성지 의장이 직접 수정 의견을 내는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의장이 사무처로 전입하는 직원만 도지사에게 2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인사 발령에 앞서 의장의 서명을 받는 대신 서면 통보하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됐습니다. 어쨌든 5가지 양보를 다 하라 그러면 의회하고 항복하라 아니면 모든 걸 다 포기하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게 과연 정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는 이뤄냈지만 도민의 삶과 동떨어진 논란으로 갈등과 내용만 되풀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가 10년 만에 추진했던 주민세 인상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내년부터 주민세를 4,000원 인상하겠다며 제출한 지방세 조례 개정안을 주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방 재정이 다른 지방보다 양호한 데다 주민세 인상으로 더 걷는 세금도 연간 4억 원에 그쳐서 시급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혼잡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롯데 면세점 개점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통과 주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 건지 실제로 버스를 동원한 실험까지 진행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대형 관광버스가 롯데 면세점 앞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차량들로 붐비는 도로. 혼잡을 피해보려고 차량이 적은 도로로 들어서지만 버스 회전 반경이 넓다 보니 1차선과 2차선을 모두 차지합니다. 주차장을 나온 버스가 큰 길로 진입할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 차량이 붐비는 시간일 경우 버스가 잇따라 드나들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산무로 쪽 회전 반경을 확대해라. 도령로 쪽 우회전 시 1차로를 이제 침범한다. 침범 안 하도록 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강구해라. 이거하고. 롯데 측이 개점을 앞두고 확보한 주차장 5군데에 세울 수 있는 버스는 89대. 하지만 근거리 주차장에는 19대밖에 세울 수 없어 9대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롯데 측은 오는 9월까지 근거리 주차장을 더 확보하지 못하면 손님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수용 능력 안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교통의 체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일 오후 관광객을 태우지도 않은 시연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실제 교통 혼잡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롯데면세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주민 38명은 주거 밀집 지역에 롯데면세점 주차장이 조성되면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통학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제주도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음과 매연 피해도 우려된다며 주차장 조성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제주와 일본을 잇는 직항 노선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동계 스케줄이 적용되는 10월 25일부터 제주와 도쿄, 제주와 오사카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일본인이 3년 전보다 60% 줄었고 엔화 약세와 한일 관계 악화로 수요 회복도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일본 직항 노선은 지난 1981년 이후 34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곳은 원래 소나무 숲이 울창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선충병 방제를 위한 벌목 작업으로 잡초만 무성한 채 민둥산이 됐는데요. 지난 2013년 제주도가 소나무 제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베어낸 소나무는 100만 그루를 넘습니다. 방제 작업 이후 소나무가 잘려나간 지역의 실태와 복원 방안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임야. 나무는 찾아볼 수 없고 어른 무릎 높이까지 자란 풀만 가득합니다. 잡초 더미 사이엔 베어진 소나무 그루터기만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2년 전 1차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작업으로 이 일대 2만 제곱미터가 넘는 숲이 사라졌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체조림 시기는 벌목 이후 3년 이내. 잡목이 무성해지면 조림에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내 벌목지의 99%는 이처럼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자꾸 잘라다 봐도 죽고 해가지고 이제 뭐 거의 죽어버려 뭐 나무가 없어요. 한 90% 이상 죽어버렸죠. 그나마 인적이 드문 중산간의 벌목지는 상황이 나은 편. 도심과 가까운 일부 사유지는 난개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감귤나무를 심거나 가건물을 지은 것으로 제주시가 파악한 곳만 30곳이 넘습니다. 연동과 노형, 오라와 봉계동 등 시내와 가까운 벌목지는 특히 심각합니다. 방제가 이루어진 그런 곳에 농사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과수가 식재되고 또 무허가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서는 등 각종 난개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제선충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나무 숲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7천여 헥타르. 무턱대고 베어낸 뒤 사후 관리는 없어 환경 훼손은 물론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선충병 피해가 계속 늘어나자 50% 이상 감염된 곳은 살아남은 소나무까지 모두 베어내고 이런 왕벚나무나 황칠 등 제주 향토나무로 수종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이뤄지는 수종갱신이 토양 변화 등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데다 이런 수종 선택에도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린 왕벚나무 수십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선충병으로 소나무가 잘려나간 곳에 대체 조림을 한 겁니다. 대체 조림 대상은 50% 이상 제선충에 감염된 지역, 전체 소나무 숲의 10%입니다. 지역에 따라 경관에 어울리거나 경제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나무들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500억 원을 들여 소나무를 베어낸 뒤 내년부터 3년 동안 심을 계획입니다. 그 수종 교체 대상지를 일제 조사하고 일단 나무를 제거하고 난 후에 내년 4월 달부터 대대적으로 조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숲의 나무 종류가 바뀌면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심을 나무가 제주의 토양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경제적 가치만 따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일조량 등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단일 수종으로 완전히 그 조림을 다시 하는 그런 방법은 이제는 좀 어렵고 어떤 그 환경에 맞는 그 나무들을 택해서 심어야 되는. 전문가들은 대체 조림이 제선충 피해 지역은 물론 제주섬 전체의 환경도 바꿀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메르스 의심 신고자 8명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오후부터 중동 지역 여행자 등 8명이 메르스 증상이 의심된다며 신고해 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한 모니터링 대상자 17명 가운데 잠복 기간이 끝난 11명은 해제됐고 현재 도내 거주 모니터링 대상자는 6명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국제 학술회의가 오늘 제주 하얏트 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학술단체 10곳이 모레까지 여는 이번 회의에서는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분야의 한일 관계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개막식에서 제주가 아시아 평화와 협력의 플랫폼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논문 심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 2013년부터 계약직 연구원 3명을 서류 전형과 논문 심사, 면접 절차 없이 특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발전연구원을 기관 경고하고 인사관리 총괄자를 징계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도가 전원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낸 혐의로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 58살 장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4월 중앙일간지에 제주도 전원주택 용지 공급 공고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분양하는 것처럼 제주도 명칭과 마크를 표기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의료기를 구입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2살 차우모 씨에게 징역 3년, 33살 중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데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이 큰데도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